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대구 메트로 안과 엄선정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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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전문의 엄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백내장 얘기를 할 텐데 백내장의 병명 이 한자어로 그대로 보면 흰백의 안내 그리고 막을 장입니다. 그러니까 눈 속에 흰 무언가가 시력을 막고 있다, 가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시야가 흐려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백내장. 첫인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오늘 백내장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눈의 구조부터 좀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눈의 구조는 흔히 카메라와 비슷해서 카메라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카메라로 물체를 촬영을 하면 빛이 렌즈를 통과를 해서 필름에 상이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눈도 우리가 사물을 보면 동공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수정체를 통과한 다음에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의 상이 선명하게 맺혀야지 우리가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렌즈가 이제 뿌옇게 혼탁해지기 때문에 빛이 덜 들어오거나 퍼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망막에 초점이 잘 맺히지 않아서 사물이 흐리게 보입니다. 따라서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노안의 경우도요. 뭔가 평소보다 잘 안 보이거나 침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일반적인 노안과 백내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백내장과 노안 모두 수정체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지만 그 기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안은 물체를 볼 때 초점을 맺게 해주는 수정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주로 가까이 보는 게 침침해지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이 생기기 때문에 가까이와 멀리가 모두 잘 안 보이는 질환입니다. 노안만 있는 경우 아직 수정체에 혼탁은 생기지 않아서 가까이 보는 거는 침침하더라도 멀리 보는 거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내장은 수정체의 색깔 자체가 뿌옇게 변하기 때문에 안경을 써도 시력 교정 효과가 떨어지고 멀리와 가까이가 모두 덜 보이게 됩니다. 예. 요즘 주변에 보면 DSLR 이렇게 사진 네네네.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렌즈 가격이 네. 만만치 않더라고요, 야. 원장님. 그만큼 이제 렌즈가 중요하다는 건데 네. 우리 눈에서 이제 렌즈 역할은 수정체인데 네. 백내장이 생기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초점도 잘 안 맺히고 네.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대개 백내장이 진행이 되면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만 생각할 수 있지만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위치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대개 5, 60대 이후에 발생을 해서 천천히 진행하는 노인성 백내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침침해진 것을 느끼게 되고 안경을 써도 예전보다 덜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운전을 할 때 차선이나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불빛이 많이 퍼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백내장이 꽤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력 저하는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혼탁이 동공을 가리는 중심 부분에 있다면 백내장 진행이 초기라 하더라도 눈부심이나 시력 저하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내장은 시력 저하뿐 아니라 빛 번짐이나 겹쳐 보임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낮보다 밤에 더 잘 보여 이런 분들도 있고 그 전에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안경 쓰고 가까운 건 안 보였는데 지금은 안경 써도 잘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 생기는 위치나 형태에 따라서 낮이나 밤 중에 일부 시력만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밤에 더 시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낮 동안에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밤에 더 잘 보여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동공이 햇빛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시력저하를 훨씬 더 많이 느끼시다가 밤이 되면은 주위가 어두워져서 동공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낮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잘 보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백내장이 진행되는 어느 시기에는 기존에 돋보기를 써야지 잘 보이던 것들도 일시적으로는 돋보기 없이 잘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눈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백내장으로 인한 도수 변화 때문에 흐릿하던 근거리가 일시적으로 잘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백내장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수정체의 혼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백내장이 노화와 관련이 있잖아요, 원장님.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기저질환,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당뇨가 있으면 백내장 수술 못 받는다고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당뇨가 있다고 해서 백내장 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분의 약 30~40%는 기저질환으로 당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뇨가 있어도 백내장은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눈에 생기는 당뇨 합병증, 즉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지 여부가 시력 예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를 앓은 지 오래되셨거나 혹은 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눈 속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시력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어서 수술 전 검사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혹시라도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충분히 치료하고 안정화된 다음에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내장에 위험 인자가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20, 30대 갑자기 백내장이 와서 수술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경험이 몇 번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혹은 선천적으로도 백내장을 타고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요새는 나이가 젊은 2030 세대에서도 드물지 않게 백내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60대 이후에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과는 조금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백내장은 외상이나 흡연, 선천성 백내장 등이 있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다양한 질환을 생기게 하는데 눈을 아주 장기간 심하게 비비거나 문지르게 되면 젊은 나이에도 백내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진행이 다른 백내장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20대에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백내장이 있는 경우 백내장 수술 후에도 눈 뒤쪽에 망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네. 백내장의 치료라고 하면 이제 보통 수술이죠. 뭐 주변에서 많이들 하고 또 보편화된 치료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수술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백내장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먼저 각막을 2.3mm 정도 절개를 해서 초음파 기구를 눈 안으로 삽입을 한 다음 초음파 유화술로 백내장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절개창을 통해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면서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눈 안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서 레이저 장비를 같이 사용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술 시에 각막을 절개하는 부위가 많이 줄었고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수술 시간도 단축되어서 대개는 며칠 내로 일상생활도 가능하셔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해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백내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단호하게 백내장의 근본 치료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 얘기만 들어도 무섭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백내장의 치료, 수술 말고는 진짜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 백내장을 진단받은 당시에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환자분이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제 불편감을 겪는지를 보고 저희가 이제 수술 시기를 결정을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백내장을 진단을 받더라도 근데 그 정도가 초기 백내장이다 하면은 당장 수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정기 검진을 통해서 그 경과를 좀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료진이 판단하기에는 백내장이 꽤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환자분이 실제로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감이 없으면은 백내장 진행을 좀 지연시키는 안약 치료를 하면서 정기 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예전보다 생활하기 많이 침침하시거나 백내장 검사에서 눈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수술을 권유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백내장은 근본적인 치료가 수술이기 때문에 안경이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완전 교정이 어렵습니다. 백내장이 진행되는 동안은 안경 도수를 좀 교정해서 일시적으로 잘 보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백내장이 많이 진행이 되면 시력 개선을 위해서는 수술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경 도수 교정이나 약물 등으로 상태 진행을 좀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 치료법은 수술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수술 시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백내장이란 걸 알게 되면 되도록 빨리 수술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경과 관찰을 하다가 이맘때쯤에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런 데드라인이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그렇죠. 네. 깜짝 놀라신 거.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너무 네. 궁금합니다. 네.
백내장이 초기 상태고 환자분이 생활하실 때 큰 불편감이 없다고 하면은 일단 좀 더 지켜보면서 정기 검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일상생활에서 이제 불편한 점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TV를 볼 때 자막이 겹쳐 보인다거나 깨져 보인다. 어머. 운전을 할 때 빛번짐이 심하다. 어. 혹은 핸드폰 보는 게 예전보다 많이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병원에서 시력 검사를 하시는데 이전 시력보다 절반 이상으로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이 심해지면은 그때는 수술을 받으시는 게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백내장 수술할 때 인공수정체를 넣잖아요. 네. 근데 인공수정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텐데 환자가 어떻게 그 선정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엄선정 원장님께서 엄청 선정을 잘 하신다고. 네. 오! 할게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는데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멀리 혹은 가까이에 초점이 딱 한 군데만 맞기 때문에 선명한 멀리 보는 시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로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권유를 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의 초점이 나누어져서 맺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안경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돋보기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야간에 빛번짐 증상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장시간 하시거나 빛에 좀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빛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리 보는 시력은 오히려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정리를 해보면 단초점 수정체의 경우는 이제 안경이 필요할 수가 있고 네. 다초점을 넣으면 수정체 문제도 해결하고 시력 교정의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환자분이 잘 보이도록 선택하신 거리가 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멀리 잘 보이는 도수의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었다 그러면 가까이 보시는 거는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로 침침할 수 있어서 반드시 돋보기 착용이 필요합니다. 예.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이론적으로는 근거리, 중간거리, 먼거리가 모두 잘 보이도록 디자인이 된 인공수정체지만 실제 기능적으로는 사람의 원래 눈을 100% 재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얇은 도수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근거리 시력을 개선시켜주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수술 후에 생기는 야간의 빛번짐이나 동반된 망막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시고 본인의 눈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한 번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이게 영구적인가요? 아니면 그 저희 안경도 왜 수시로 도수 이렇게 바꾸고 하잖아요. 바꿔줘야죠. 그것처럼 네.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한번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면 반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 안에 인공수정체가 삽입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인공수정체와 주변의 조직들이 서서히 이제 유착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어떤 종류의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실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수술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물게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공수정체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약해지면 인공수정체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공막 고정술이라고 해서 인공수정체를 교체를 하고 눈 뒤에 망막을 유지시키는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또 발전했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 시간이 20분 정도면 이제 끝나잖아요. 진짜 짧네요. 그죠? 네. 그래도 관리를 좀 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백내장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국소 마취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보통 수술 후 다음 날, 일주 뒤, 한 달 뒤 외래에 내원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 한 달 정도 안약 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후 일시적으로 안압이 오르는 경우 안압 하강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수술 후에는 안구 건조증이 흔하게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인공누액이나 안구 건조증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눈을 비비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무시는 동안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 약 일주일 정도는 심한 육체 노동이나 격렬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눈, 뭐 수술을 염두에 두셨다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럼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는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일상적인 외출이나 핸드폰이나 모니터를 보는 활동은 수술 다음 날부터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은 수술 일주 뒤부터 가능하고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은 수술 한 달 뒤부터 가능합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가시는 것, 파마와 염색 등은 수술 한 달 뒤부터 가능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보통적인 이제 사람들이 안과 수술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합병증이거든요. 왜 혹여나 이제 안전할까,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백내장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많이 듣기로는 그 안구 건조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백내장 수술은 각막의 일부를 절개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의 회복 과정에서 안구 건조증이 흔히 동반이 됩니다. 특히 수술 전부터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건조가 지속이 되면 빛번짐이나 겹쳐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인공눈물약을 포함한 안구 건조증 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안구 건조증 외에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으로는 간단한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는 후발 백내장부터 심각한 시력 저하가 올 수 있는 안내염 등이 있는데 일단 먼저 후발 백내장은 백내장 수술 시에 눈 안에 삽입된 인공수정체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혼탁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외래에서 간단한 레이저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 후 생기는 심한 감염 중에 안내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합병증이 생길 확률은 사실 굉장히 낮고 초기에 빠르게 조치를 하면 어느 정도 시력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낮은 확률의 합병증 때문에 수술을 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 원장님께서 인공수정체를 이제 삽입하고 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혹여나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 잘 돼도 또 백내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재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백내장이 제거가 되고 인공수정체가 삽입이 되기 때문에 백내장 자체가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내장 수술 시에 인공수정체를 눈 안에 넣기 위해서 수정체 주머니를 일부 남겨두는데 이렇게 놔둔 수정체 주머니 일부에서 혼탁이 생기는 것을 후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후발 백내장이 생기면 수술 후 초기보다는 시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이를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한 레이저를 통해서 혼탁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 주변에 라식, 라섹 수술한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이 들어서 백내장 걸릴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걱정도 좀 하시고 이게 진짜인지도 궁금하고요. 저도 이제 시력 교정술을 받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백내장이 있다. 그러면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라식,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은 눈의 가장 표면인 각막을 교정을 해서 근시를 없애는 수술이고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백내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사실 둘 사이에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젊었을 때 라식, 라섹을 했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생기면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분들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눈 상태가 일부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해서 백내장 수술 시에 눈 안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술을 할 때 환자분 눈 안에 들어갈 인공수정체 도수를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도수를 결정하는데요. 라식, 라섹을 한 분들에게 주로 잘 맞는 도수 모델을 사용을 하면 크게 오차 없이 환자분들에게 잘 맞는 수정체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백내장 수술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이걸 안 여쭤봤는데요. 양쪽 눈에 다 백내장이 있으면 두 눈 동시에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원장님? 양쪽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씩 따로따로 수술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쪽 눈을 먼저 수술한 다음 이후에 경과나 환자분이 생활하실 때 만족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반대쪽 눈 안에 들어갈 인공수정체를 최종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한쪽 눈씩 수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게요. 그럼 한쪽 눈을 제가 만약에 다초점으로 했어요. 근데 불편해요. 그럼 이쪽 눈은 단초점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네. 리액션을 정말 찐으로 하시네요. 네. 궁금해가지고. 확실히 알았죠, 이제. 네, 따로 할
수도 있다는 거 방금 얻어가는 알았어요. 게 네. 많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봄철이 되면 날씨는 따뜻해지지만 늘 이렇게 눈이 가렵고 결막염 때문에 네. 안과 가거든요. 그러면 처방해 주시는 게 보통 스테로이드인데 잘 쓰고는 있습니다만 혹여나 걱정이 돼요. 이거 너무 또 자주 쓰면은 백내장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어디선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을 하거나 저만하게 되면 백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하면 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봄에는 꽃가루나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안구 건조증이나 결막염이 잘 생기는데요. 이 스테로이드 안약을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 증상이 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면서 혹시나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눈에 생기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백내장의 원인이 되는 약물이기도 하지만 단기간에 적절히 사용하면 치료에 또 많이 도움이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안과에서 검진을 하면서 약물의 사용 기간이나 용량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눈의 불청객,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 안과에 수술 받으시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지금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결정을 못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내장은 눈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노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5, 60대 이후에 생기는 눈의 침침함이나 겹쳐 보임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안과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으시고 현재 내 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시기에 수술을 받으실지 또 어떤 인공수정체가 나에게 잘 맞을지를 진료받으시고 나에게 꼭 맞는 수술을 받으셔서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녹화 전에 미리 사전 조사를 했더니 네. 국내 안과 수술을 연간 100만 건으로 잡았을 때 그중에 백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70만 건이나 되더라고요. 70%네요. 네네. 우와. 그만큼 이게 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백내장의 수술 수준은 높아졌지만 이 백내장 자체가 평생 딱 한 번만 가능한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신중하게 수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눈의 피로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눈 건강을 챙기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구 메트로안과 엄선정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철원 씨, 이은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